자, 빛의 반사와 굴절입니다. 반사 뭐 잘 아시죠? 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러면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건 정반사와 난반사죠.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책상은 반사를 하나요, 안 하나요? 책상이나 종이는 반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맞아요. 반사합니다. 왜요? 그래야 형광등에서 나온 빛이 종이에서 반사가 되고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종이에 있는 글씨나 화면을 보겠죠. 그래서 모두 반사는 해요. 근데 거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굴이 보이죠. 근데 책상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울은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전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책상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서 여러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반사광의 세기가 그렇게까지 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책상은 반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 굴절. 물에 담겨있는 빨대가 꺾여 보인답니다. 반사나 굴절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왜 다시 여기서 등장을 했느냐? 빛이라는 거죠. 빛. 앞에는 소리, 파동. 파동. 네. 그 중에서도 유독 빛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굴절은 왜 하죠? 매질에 따라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 거죠. 속력이 달라진다. 네, 이미 다 얘기했던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목거울에 의한 상입니다. 오목거울에 의한 상은 크게 하나, 둘, 다음 페이지에 또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상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크기가 작아졌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일단 크기 작아졌기 때문에 축소 거꾸로 서 있죠. 돌입 그리고 실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축소, 돌입, 실상이에요. 실상과 허상의 차이점은 실제로 빛이 모여서 만들면 실상이고요. 그죠? 빛이 모이지 않았는데 가상의 선을 그려서 만들었다면 허상이에요. 네. 자, 이번에는 일단은 커졌어요. 그래서 뭘까요? 확대죠, 확대. 그 다음 잘 모양이 판단이 되시나요? 여기까지가 요 부분이에요. 위아래가 어떻게 됐죠? 그렇죠. 반대가 됐죠. 그래서 이것도 돌입입니다. 돌입. 그리고 빛이 실제로 모여서 만드는 실상이에요. 특징을 슬슬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죠? 돌입은 은근 다 실상이네요. 그렇죠? 돌입은 다 실상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 종이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목볼록 거울에 의한 상이죠. 오목볼록 거울에 의한 상. 자, 여기까지가 오목거울이기 때문에 오목거울에 의한 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목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무슨 상이냐? 원래의 크기보다 거울에 있는 공룡이 어떻게 보이나요? 더 커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확대입니다. 확대. 똑바로 서 있죠? 그래요. 정립이에요. 정립. 그 다음 요 경우에는 상이 실제로 여기서 봤을 때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거울의 뒤에 빛이 모인 게 아니라 모인 것처럼 해석을 하기 때문에 허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울 무슨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이네요. 근데 하나밖에 없네요, 그림이? 그래요. 네. 이 볼록 거울의 경우 이 그림 어디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저 골목길에 있죠. 골목길에 있는 볼록 거울의 경우에는 무슨 상을 만들게 되느냐? 축소. 어때요? 골목의 차나 모양이 똑바로 서 있죠. 정립. 그리고 허상을 만들게 됩니다. 정말 돌입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실상이, 그 다음에 정립의 경우는 거의 허상이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부분은 볼록 거울은 축소, 정립, 허상을 만든다를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다 오목거울은 나머지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축소, 정립, 허상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있죠?
확대, 정립, 허상. 그죠? 확대, 도립, 실상. 축소, 도립, 실상이 있죠. 다 기억할 필요 없으니까 볼록 거울은 무조건 축소, 정립, 허상만 만듭니다. 왜요? 거울 보세요. 이렇게 골목길에 설치해 놓으면 왜 설치해 놓죠? 시야가 넓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야를 넓게 만들자. 그럼 시야를 넓게 만드는 방법은 뭔가요? 멀리까지 볼 수 있으려면 작아지겠죠, 사물이. 그래서 축소, 정립, 허상만 만듭니다. 비슷하게 또 볼록 거울 장치되어 있는데 아시는 데 있나요? 예, 편의점. 그죠? 편의점에 보면 편의점 내부를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죠. 그 다음 또 골목길. 또 차에 하나 더 있는데 수업 때 얘기하면 선생님이 칭찬해 줄게요. 네, 하나 더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렌즈에 의한 상은 그대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볼록 렌즈와 오목 거울이 동일해요. 그리고 오목 렌즈와 볼록 거울이 같아요. 그럼 볼록 거울이 같으니까 무슨 상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축소, 정립, 허상을 만들게 되는 거고, 오목 거울과 같으니까 나머지 상을 다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아래에 나와 있는 렌즈의 방정식은 뭐냐? 물체까지의 거리가 A, 그리고 렌즈의 초점 거리가 F, 초점 거리라고 불러요. 초점 거리. 그리고 이거는 물체까지의 거리. 그리고 B는 상까지의 거리가 B일 때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 성립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런 공식이 성립하고요. F는 다시 얼마냐면 2분의 R분의 1입니다. 이 R는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은 특별히 유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외워서 적용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이건 별다르게 유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오목 거울, 볼록 거울, 볼록 렌즈, 오목 렌즈에 의한 상들을 봤는데 외우라고만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따로 활동지를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활동지의 예시본인 다른 활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드릴 활동지를 갖고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서 보실 때 여기가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가 거울의 초점 자리입니다. 초점. 그렇죠? 초점 자리고요. 자, 그러면서 윗선, 아랫선을 그려놨는데 차례대로 물체입니다. 물체예요. 자, 그럼 거울은 기본적으로 반사의 법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작도하시기 쉬운 방법은 이렇게 평행광을 하나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울의 면에서 법선을 그리고 실제로 반사가 되면 그 광선은 다 어디를 지나가게 그려지느냐? 초점을 지나가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부 초점을 지나가는 광선들이 돼요. 선생님이 초점을 지나가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자리죠? 네. 그래서 초록색으로 한번 초점을 지나가게 그려볼게요. 초록색으로 그리자. 네. 이렇게 될 거예요. 밑에 그림을 침범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행하게 가운데를 향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으려면 그대로 아래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간 광선은 검은색부터 할까요? 검은 그대로 이 자리에 검으로 찍히게 돼요. 그러면 둘을 만나게 만들면, 그쵸? 두 광선이 만나는 자리에 상이 생길 테니까 여기에 검은색의 상이 생깁니다. 검은색이죠. 자, 두 번째, 똑같이 해서 이번에는 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 그대로 내리면 이 자리에 광선이 오겠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으니까. 그럼 파를 그려보면 실제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파랑의 모양이 생기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래 크기보다 작은 도립실상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다가 이번엔 초점에 가 있습니다. 초점에 가 있으면 이번엔 빨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초점은 여기로 광선이 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랑 연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 광선이 특이하게 요 광선과 각도가 같아요. 나란합니다. 지금 그림은 약간 틀어졌는데, 그래서 이 두 광선은 평행하기 때문에 상이 생기지 않아요. 빨강은 상 없다. 그렇죠? 상 없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와 이렇게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행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 마지막 안으로 들어간 거 뭘로 그릴까요? 검파빨 초록으로 그립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는 여기에 광선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간 광선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아무리 아래로 내려도 만날 리가 없어요. 왜요? 더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그려봅니다. 거꾸로 그렸을 때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나는 것처럼 말하는 이 상이 무슨 상이에요? 허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한 크기의 녹색이 이만한 크기의 허상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녹색, 그 다음에 이게 빨간색, 그리고 이게 파랑이었죠? 맞아요. 이게 파랑색으로 상을 표시해 본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오목 거울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볼록 렌즈는 뭔가요? 오목 거울을 반대로 펼치는 게 볼록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볼록 렌즈의 작도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가 볼록 거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볼록 거울의 경우에는 여기가 접선이죠? 그러면 이렇게 법선을 그을 거고요. 그러면 빛들이 다 퍼져나가겠네요. 실제로 빛이 모일 확률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초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빛들을 다 거꾸로 모아보면, 평행하게 갔을 때 거꾸로 모아보면 실제로 이 점을 지나는 것처럼 거꾸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초점은 아닌데 초점처럼 보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자? 허초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이때는 초점 거리도 -f를 대입해 주게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허초점이 있고 그대로 그림을 따라 그리겠습니다. 별건 아니고 이번에도 평행한 광선들은 다 어떻게 그려지느냐?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그려집니다.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또 초점에서 나간 광선을 우리가 까만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초점에서 나가는 광선. 아이고, 흔들렸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중심으로 들어가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죠. 그래서 까만 광선은, 까만 물체에서 끝에서 나온 광선은 이 자리를 지나가겠죠. 그 다음 파란 물체의 끝에서 나온 광선은 이 자리를 지나갈 겁니다. 그 다음 초록 물체의 끝에서 나온 광선은 이 자리를 지나갈 거고요. 자, 그러면 거꾸로 뭐만 그려주면 되나요? 까만색 쭉 따라 그리시면 되죠. 그죠? 거울에 이렇게 들어갔었을 테니까요. 빛이 모이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뒤로 후퇴를 시켜서 만약에 모인다면 여기서 모이는 것처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파랑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모이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초록도 똑같이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서 모이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볼록 겨울의 경우에는 무슨 상이? 축소 정립 허상이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실제로는 원래의 크기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검정, 파랑, 초록의 위치를 봤을 때 점점점 상이 어떻게 됩니까?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오목거울 같은 경우는 까망은 원래보다 작게, 파랑도 원래보다 작게, 그렇죠? 네. 그리고
거꾸로 초록 같은 경우는 원래보다 커질 거고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아마 요 사이에 물체가 하나 더 있다면 그 물체는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광학기기. 광학 만원경과 현미경에 대한 얘기고요. 만원경은 물체에서 온 빛을 대물 렌즈에 의해 실상을 만들고 그 대물 렌즈에 의한 빛을 저반 렌즈에 의해 허상을 만드는 장치다라는 겁니다. 그냥 네, 그림만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학 현미경도 물체에서 온 빛을 대물 렌즈에 의해 실상을 만들고 저반 렌즈에 의해 만든 허상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 물체와 상이 위아래 또는 좌우가 반대가 되는 거고요. 둘 다 물체는 원래보다 커져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